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의회 의원, 우리 동네 행복지원 이지원입니다. 천안TV의 새로운 정치 콘텐츠인 정치판이 정기적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천안시 의회의 27분 시의원님들과 릴레이로 천안시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이지원이 진행하는 세 번째 순서로 천안시 북부의 미래, 농촌의 희망, 청년의 힘, 재선의 힘, 천안시 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철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완 직산 입장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김철환입니다. 네. 김철환 위원장님, 제가 모시고 있는 경제산업위원회 같이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자주 뵙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인데, 네. 이렇게 새롭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점심도 같이 먹었는데 새롭네요. 예, 맞아요. 김철환 의원님은 저랑 솔직히 이제 입당하기 전부터 네. 이제 동네 뭐 선후배들, 이제 동기 간에 동기해서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입당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 2017년도 보궐선거 이제 혼자 외롭게 낙선하시고 이제 요번에 같이 시의회, 9대 시의회에 입성을 했죠. 네. 네, 맞아요. 그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제가 이제 여성위원장 할 때 위원장님이 청년위원장이셨죠. 맞아요. 의당협에서도 같이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하고 맞아요. 도당에서도 같이 하고. 그때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에 네. 같은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렇죠. 같은 도당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금은 뭐 같은 의장님을 모신다고 하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반가웠어요. 아, 위원장님 그 9대 그러니까 제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아시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인데 네. 시의회 9대 시의회에서 보는 이지원은 어떤가요? 이지원 의원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되게 밝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회의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아 역시 교수님 출신이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냥 질문하신 것도 되게 날카롭고 아이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의원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 의원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위원님 칭찬하는 수준이 재선답네요. 연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2017년도에 혼자 쓸쓸히 이제 출마해서 보궐선거 낙선했고, 2018년도 6.13 지방선거에서 초선 당선되셨고, 이제 작년 22년 6월 1일 날 네.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선거철 에피소드는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선거철 에피소드나 선거 때 뭐 불렸던 별명이나 뭐, 선거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은 또 왔어요. 또 왔어. 또 왔어. 네. 왜냐면은 간대 또 가고 그래가지고 한 성안에 가면은 노래교실이 가면은 매주 한 100여 분 정도 모여요. 예. 근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거의 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똑같은 분한테 인사 또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1년 다니니까 100분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뒤통수만 딱 봐도 아, 요분한테 인사 안 했구나. 저분한테 인사 안 했구나. 그럴 정도로 자주 가니까 저만 보이면 동네에서 또 왔어였어요. 또 왔어. 네. 이제 안 와도 된다는 뜻인데. 네, 또 왔어. 그만 좀 와, 찍어줄게라도 해도 또 갔었어요. 그 뭐 경선 과정부터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거 솔직히 저는 옆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어려운 선거철 때 혹시 특별히 고마운 분이나 뭐 언급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뭐 저만 힘든 건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제가 그때 흘린 눈물이 원성천을 범람시켰어요. 근데 위원장님도 못지 않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응원해주신 분들이. 특히나 전때 의원님. 아, 혹시 제가 생각하는. 네, 부의장님까지 하신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는 거의 스승님 같은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진짜 저를 한 번도 다그치는 것보다는 되게 그러니까 응원을 격려를 많이 줬어요. 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힘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동네에 있는 그 선후배들. 진짜로 이 선거를 많이 안 치러본 그런 어떻게 보면 초짜들이 그쵸. 어떻게든 당선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진짜 회사를 다니면서까지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했으니까.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그 김철환 위원장님, 그다음 후보님 캠프 갈 때마다 그 도와주는 동네 동생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머님 생각나요. 그때 왜 초선 때 공보물에 김철환 학력이 고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너무 엄마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게 보니까 전에 보니까 뭐 권호중 위원장님도 울고 몇 분 우신 것 같은데 저는 슬프지만 울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거 잠깐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출마했는데 학교가 고졸인 거예요, 학력이. 맞아요. 그때는 낙선을 했고 두 번째도 고졸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다른 후보랑 공보물을 보더니 되게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근데 당선이 되자마자 천하가 대학교 가면 어떻겠냐.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들만 고졸이야. 우리 아들만 고졸인데 그래서 억지로 간 거예요, 진짜. 근데 어머니가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갔어. 예. 동네에 있는 학교로, 대학교로. N 모델. 예, 근데 자꾸 학비를 어떻게 내냐 물어보길래 나도 돈 월급 받고 그쵸. 또 수입도 있고 해가지고 낼 수 있었는데 자꾸 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받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가 우리가 가정형편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나 학교를 못 보냈었거든. 사실 대학교를. 네.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근데 어머니가 그 당시에 돈을 내주신 거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 일부러 냈어. 받으신 거예요? 일부러 다 받고 졸업할 때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 냈어. 그래야 어머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졸업식이 또 언제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졸업식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그 학교에 보면 사진사 아저씨들이 와서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런 아저씨들이 아직도 오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몇십만 원을 또 내고 그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귀엽고. 은근히 바가지. 네, 은근히 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혹시 그 사진 집에 되게 걸려있나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냥 찍는 아저씨가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근데 사진 언제냐고 전화해보니까 뭐 자기가 잘못 눌러가지고 사진이 없어졌대. 그래서 어머니 핸드폰하고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다야, 그게. 선납했는데? 네. 돌려받았지 또. 그리고 또 졸업을 하고 대학원도 가셨잖아요. 대학원은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저 혼자 그냥 이제 그럼 입학까지 했었죠. 다음번에 혹시 공보물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대학원. 네, 대학원. 최종 학력이. 네.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하죠. 저 때문에 원래 이런 일을 하면은 온 식구들이 다 정치인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네, 눈치 봐야 되고 어디 가면은 할 말 진짜 눈치 봐서 말 못하고. 참 고맙고 좀 마음 한켠이 좀 그렇죠. 식구들 보면.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입성을 하셔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5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5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던 것 중에 이거 하나는 내가 정말 잘했다 하는 거 이제 확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몇 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장 다니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는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 변경한 거. 맞아.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그 입장 휴게소를 그 입장 지역의 특산물인 입장 거봉포도를 차려가지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로 바꾸고 또 천안 휴게소가 천안 호두 휴게소로 바뀌고 그게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의원 당선되자마자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저거였어요. 그 종축장 이전. 네. 그 당시에 이전이 막 그 이제 주요 이슈였는데 그 후에는 종축장을 개발했을 때 전체 부지를 이제 산업용지로 해야지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성완 지역 원도심이 활성화된다. 거기에 이제 기반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요구를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초선 의원 때부터 계속 5분 발언, 시정진을 통해가지고 계속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결론을 보면은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결과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났죠.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경부선 상해선으로 북천안 IC 나가면서 그 입장 거봉 포도 그 휴게소를 보면서 김철환 위원장님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입장 휴게소에서 입장 거봉 휴게소로 바뀌면서 거봉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포도 판매량 많이 늘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한 거는 미약한 부분이고 주변에 이런 행정부 직원, 우리 천안시 공무원분들 그런 분들이나 또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지 않았다면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죠. 뿌듯하시겠어요. 굉장히 뿌듯하죠. 그 김철환 위원장님 지역구가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이렇게 북부 천안시를 중심으로 북부 3개 읍면인데 저는 선거읍이 지역구인데 선거읍에는 42분의 이장님이 계세요. 그럼 이제 세 개의 읍면이니까 이장님이 한 150여 분이 계신 거잖아요. 제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장님 좀 모시기 힘들다 그런 건 좀 그렇지만 기억에 남는 이장님이 계세요. 몇 분 계신데 한 두 분만 꼽자면은 전화가 이제 하루에 한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한 하시는 분이, 한 분의 이장님이. 네. 새벽에 한 6시쯤 하시고, 아침 식사하고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오전에는 다른 얘기였는데 오후 되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장님이 이제 반주도 한잔 하시고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시는 건데, 이게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팠던 게 어느 날 되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전화가 안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나 좀 서운하셨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 그 얘기 듣고 그 전화 한 통을 못 받은 게 굉장히 좀 아직도 좀 마음이 안 좋고 기억이 남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성안에 이장단 협의회장 중에 박선식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박선식 회장님. 네. 그분이 천안시 이통장 협의 회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 지역 출신의 이장님이 최초. 협의회장 된 게 저희 최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의 또 자랑이죠. 그래서 기억이 남죠. 그러시겠네요. 하여튼 그 150여 분의 이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의정활동하고 지역구 챙기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어요. 포도 좀 하나 먹고. 이거 포도 껍데기로다가 이거 하신 거 아직 장식하신 거 아니에요? 어울려. 네, 아이고, 어울립니다. 그렇게 항상 지역구를 챙기시는 위원장님 정말 농촌의 희망, 북부의 미래, 청년의 힘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요즘 이제 여러 의정 활동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뭐 생각나는 조례안이나 뭐 언급하고 싶은 조례안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건데, 그 성안 지역이 이제 그 성안이나 직산 이쪽 지역이 우리 천안의 특산품인 천안 배 주산지거든요. 근데 요즘에 과수 화상병 때문에 배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요. 이거 화상병이 발견이 되면은 주변 지역을 또 매몰을 해야 되고, 근데 수십 년간 갖고 온 나무를 매몰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자식 같은 거를 갖다가 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피해가 많았는데 그 피해에 비해 보상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국가에서 정해진 이 양만큼만 한다 보니까 농가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게 아마 전국에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을 시에서 할 수 있게, 과수 화상병에 관련된 지원할 수 있게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님들이 다 같이 또 이렇게 어려운 농가, 그 과수 화상병이 굉장히 힘든 병이고 나을 수도 없고 예방약이 아직 예방약이 없어요. 원인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조례라고 볼 수 있죠. 저도 뭐 공동 발의했지만 공동 발의하면서도 조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훌륭한 일 하셨어요. 아이고,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몇십 번의 5분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 5분 발언 중에서도 또 기억나는 5분 발언 있지 않을까요? 5분 발언을 제가 초선 의원 때 할 때마다 의외에 분란이 일어났었어요. 초선 때? 네, 2018년도부터? 제가 이게 좀 버릇이 이 5분 발언 이런 거 제가 직접 써요. 막 이렇게. 그때는 또 입법 지원관도 없었을 때. 정책 지원관. 생각나는 대로 막 쓴 거야. 5분 발언을. 근데 어떤 의원님이 그랬어, 저한테. 의원님, 채통을 좀 지키세요. 아니, 어느 정도 수준이었길래. 난 하고 싶은 말을 썼는데. 5분 자유 발언이니까 너무 자유롭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자유 발언이란 게 그런 것 같아. 뭐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고 진짜 뭐 유식한 단어를 쓰는 것보다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쓰는 게 난 맞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썼었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 의회 관례상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 없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게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면 그 과정을 보면서 초선 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막 오음바람 막 소리 지르고 막. 근데 그 당시에 초선 의원의 눈으로 본 의견이 시민의 의견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막 입성을 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이었는데, 뭐죠? 정치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초선 이제 4년 하고 이번에 재선이 돼서 이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셨어요. 특히 경산이는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의원으로다가 의정 활동을 할 때랑 경제산업위원장으로서 의원 활동을 할 때는 어떤지 포도를 드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이 되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초선 의원 때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본 됐어, 그냥. 그리고 뭐 공부한 만큼 그냥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이 되니까 양쪽의 입장을 또 이제 듣고선 한쪽 편에 서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듣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좀 힘든 때가 많이 있다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각종 조례심의할 때 매 회기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와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게 뭐 투표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 몇 명 안 되는 그 위원끼리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근데 그런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도 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조례안이나 뭐 여러 가지 건의안이나 이런 걸 함께 볼 때 위원장은 참 참을성이 많아야 되는 자리구나 이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 위원장의 무게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정 활동 하시면서 또 요즘 관심사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관심사는 관심사, 예.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성완 종축장 부지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네. 거기에 맞는 그 뉴타운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뉴타운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완 종축장을 이전하자고 처음에 시작한 게 성완 주민들이거든요. 네. 다른 동네 주민들도 아니에요. 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국가 안보, 왜냐면 그 삼탄약창이 있고 국가 산업, 종축장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의 재산권을 계속 이제 피해를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종축장 이전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전했는데 이전을 하려고 딱 발표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주변 지역 뭐 아산, 평택 이런 데서 가만히 있다가 눈독 들이고 있다가 이제 우리도 그 옆에다가 뭐 아파트라 좀 져가지고 좀 혜택을 같이 혜택을 볼까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뉴타운 개발을 서둘러서 해서 그 종축장 개발로 인한 수혜를 우리 천안시가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는 우리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혜를 입어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고 두 번째는 지금 천안에 이제 국가산단 이외에도 뭐 한 10개가 넘는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이런 산업단지들이 이제 좀 양질의 기업들이 와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여기서 자리 잡고 천안에 살게. 자식까지 낳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네.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김철한 위원장님, 김철한 의원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의원 중에 하나인데 본인 입으로 민망하지만 내 자랑을 하나 해보고 싶다 하는 나만의 장점, 나 이런 거 잘해요 하는 거 피하라 시간 드릴게요. 제 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키가 커요 이런 거. 제가 듣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아, 듣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집안 형편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수준보다 더 못 살고 어렵게 살았기 혹시 때문에 흙수저 뭐 이런 거. 네,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그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성격이 밝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네 집은 그냥 뭐 평범한 가정에서 쟤는 이렇게 잘 살았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해본 일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네네네. 아르바이트 했었던. 알바는 뭐 별거 다 해봤죠. 택시 운전도 해보고 그 치킨집도 해보고 치킨집 배달. 중학교 때는 짜장면 배달도 해보고 네. 뭐 세차장도 해보고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왜냐면은 그 가난에 지금 고리를 끊고 싶었어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던.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의원까지 되는 또 이런 기적도 네, 일어나더라고요. 본인이 어렵게 살아봐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공감하는 능력이 이제 본인의 장점이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랑 안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남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남 얘기 듣는 거는 이게 있어요. 직업적인 저것도 있어요. 제가 의원 활동하기 전에 요양원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노인 요양원. 네. 근데 어르신들 이제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걸 이제 하루 종일 듣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가우니까. 반가우니까. 그게 약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면은 이렇게 들어주는데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해결은 직접적으로 해결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또. 그러니까 치매 환자 노인들의 이야기도 들어줬는데, 뭐 그런 아니, 치매 환자도 계시고, 그냥 뭐 인지 능력이 또 또렷하신 분들도 막 이게 심심하시니까 막 말씀하시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 얘기는 잘 안 들어주시던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많지만 제가 느끼는 위원장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추진력 있어요. 추진력. 그러니까 추진력.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결과를 끄집어내는 그런 추진력이 가까이서 보이니까 제가 본받아야 되고 싶은 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 그거는요. 그럴 수뿐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은 뭐 경제산업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의원이 된 과정부터 솔직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올 수 없는 기회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믿어줘가지고 뽑아줘가지고 당선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날 지켜보고 있구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고 고마운 마음에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뭐 민원이 오면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좀 해결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우, 대단했어요. 그 젊고 추진력 있는 그런 의원. 앞길이 창창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요거 포도 갖고 오셨는데, 요거 네. 뭐죠? 지역 특산물. 잡사고. 저 많이 이거 제가 다 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자라는 거봉포도인데, 오늘 포도 수출. 포도 선적식.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도 갔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저도 또박또박 갔다 와서 말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수출 선적식을 했어요, 오늘. 호주로. 네. 첫 선적식을.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년이 포도가 그래요. 막 태풍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다 떨어지고 막 그런 탄저병 오고 그랬는데 올해도 탄저병이 있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저께 그 태풍 카눈이 무사히 지나가가지고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포도가 올해 아주 맛있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먹어보면 맛있어요. 아니, 주세요. 이게 예전에는 뭐 입장포도 뭐 했는데 지금은 천안포도더라고요. 천안포도, 공식 천안배, 천안포도. 맛있어요. 네네네. 여기 내려놓으세요. 만드시려고. 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지역 농산물 파리에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김철환 위원장님 좋아요. 잠깐. 네. 할 말 있어 진짜. 아직 마무리 아닌데. 마무리 아니에요? 이거 농산물 관련해서. 아세요? 아직까지 우리 천안시에서 나는 흥타령 쌀을 안 쓰고 있는 관내 대학이라든가 산학인가 있다면은 살생부로 돌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쌀 팔면서 밥도 2그릇씩 먹어요. 흥타령 쌀이 이제 어디 가면 확인하고 막.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쭉 3년 정도 남았죠. 다음번 이제 의정활동 계획 있으면은. 의정활동 계획이요? 네네. 이제 사실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역구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포도, 배, 지역구의 산업단 이런 것만 신경이 주로 썼는데 위원장이다 보니까 천안에 있는 모든 전체적인 이런 농산물 관련이라든가 산업단위 관련된 이런 일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지역구에서 활동이 좀 빈도수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역구 주민들 좀 더 자주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아주 작은 민원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가지고 구대의회를 좀 잘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농업정책 발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천안이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이제 또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지금 뭐라고 해요? 수익이 좀 적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특화된 농업 모델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농가 소득을 좀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또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계속 연구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저도 소상공인을 해봤지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소상공인과 아까 말씀드린 농업정책 발굴에 관해서 이제 힘을 쓰겠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혹시 요거는 꼭 얘기하고 가야지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것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우리 대규모 수요처에서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들을 좀 많이 소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까지 해요? 네, 구체적인 농산물 말씀하셔도 돼요. 뭐 들깨, 쌀, 들깨, 포도, 배, 메론, 오이, 뭐 등등. 딸기도 조금 있고. 딸기도 있고, 예, 그냥 뭐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천안에서 자란 것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좀 현명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입추도 지나고 이제 무더위도 좀 한풀 꺾일 것 같은데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냥 천안 시민이 살기 좋은 천안시를 위해서 여기 옆에 계신 이지원 의원님과 27분의 의원님들 모두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안시 북부의 미래, 농촌의 희망, 청년의 힘, 재선의 힘. 네. 감사합니다, 김철환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오늘도 방송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철환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함께 해주신 김철환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정치판은 어떠셨습니까? 계속해서 재미와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정치판을 선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시의원님을 모시고 보가영 의원님이 찾아뵐 예정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정치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천안TV 정치판의 이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